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진행을 맡은 황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쇼 10회를 빛내주실 분입니다. 창업과 창직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이신 문성식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직교육협회 이사장 문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업과 창직이라는 저서를 18명의 공동 저자가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책을 썼는데요. 오늘 북쇼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주식회사 인키움넷, 사람을 키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키움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호서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직장은 제가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은 삼복컴퓨터였었고요. 그리고 보안회사 이글루시큐리티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1호로 캘리마케터라는 것을 창직을 했고요. 그리고 매직, 그러니까 마술, 매직 스토리텔러라는 것을 창직을 했고 비즈니스 중개사라는 것을 창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반은현 작가님이라고 캘리그라피 작가님이 이렇게 국내 1호 창직 비즈니스 중개사라고 이제 캘리를 써주셨는데요. 매직 스토리텔러 그리고 캘리마케터 이 세 가지를 창직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최대의 기업인 이 삼성 아시죠? 삼성의 창업주가 누군가요? 예,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님은 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또 세계 최고의 또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복지에 수많은 일자리를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쉴 새 없는 어떤 패러다임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창직과 창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18명의 공동 저자가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각기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의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고요. 이 목차는 총 1인당 1장씩 해가지고 저는 2장에 창직의 이해라는 부분을 썼고요. 오늘 제가 간단히 특강을 드릴 부분들은 2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직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직은 뭘까요? 그리고 창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처음 소개는 벌써 이제 11년이 됐네요. 그렇지만 이 창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니죠. 이 매경 이코노미에서 1인 창직 시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주제로 해서 처음 언론에 나왔던 것이 이제 첫 화두로 나왔었던 거고요. 이제 부각 배경은 아시다시피 요즘 뭐 코로나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창직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경의 이 신문 자료를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창직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업 세계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직업 세계의 어떤 변화와 일자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직이라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창직과 창업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정의를 한 건데 창직은 이제 개인의 어떤 지식, 기술, 뭐 능력,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다양한 분야, 이를테면 뭐 ICT라든가 농업, 뭐 제조업,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고 또 발굴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업자를 새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를 창업이라고 합니다. 자, 창직의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창직을 해서 처음에는 창직가들이 나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생기고 어떤 뭐 기업에서 당신이 창직한 그 직업이 정말 흥미롭고 우리 회사에 와서 새로운 부서 또는 새로운 파트 또는 새로운 직무로서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 취업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창직 활동을 해서 프리랜서로 하다가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일부에서 그 아이템, 그 아이디어, 그 직업이 좋다. 내가 투자를 해줄게 해서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그러면 창업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고요.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창업도 예비 창업자가 있지만 예비 창직자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무를 발굴을 하고 그걸 가다듬어서 창직,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바야흐로 직업으로 확실히 고착시키는 그런 게 창직 성과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창직의 조건은 그러면 아무나 창직이 다 성립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 창직 활동은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니까 이 딱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신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없거나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이 직업이 좀 다시 변화하거나 융합하거나 또 분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참신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참신하고 내가 직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수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수익이 없으면 그것은 취미나 또는 뭐 특기로서 끝날 수가 있는데 창직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지 이게 일자리로서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막연한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아까 프로세스에 나온 것 같이 이 예비 창직자 본인이 그동안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가 또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쌓여진 지식이라든가 경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업 세계의 어떤 트렌드, 변화를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또 융합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뭐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직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이 세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 막연한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한 사례를 하나 보면요. 창직 아이디어를 이제 기존의 이제 경험이라든가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사진 작가 창직일까요? 예, 이 창직이죠. 반려동물 시장이 뭐 애견 또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장이 더더욱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만을 어떤 피사체로 사진 서비스를 하는 이런 반려동물 사진 작가는 창직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직무 분야가 기존에는 일반적인 모두 사진 찍는 그런 사진사라고 했다라고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집중적으로 찍는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직무 분야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창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그 땡땡땡 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피부 미용실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체형 관리를 하거나 그런 영역을 사업화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또 창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애완동물 관련한 거, 또 어떤 전력 요금을 실시간으로 정보 어떤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지식을 토대로 뭐 취업을 한다,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창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창직 네이밍입니다. 이 지금 예쁜 글씨로 써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캘리그라피로 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창직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마치고 이런 캘리그라피 작가님이 이 창직 네이밍을 한 것을 이 캘리그라피로 쓴 것을 이렇게 액자로 전시도 하고 또 선물로 드리는 건데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창직 네이밍 하는 데 있어서 이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직 네이밍의 효과는 이 새로운 직업명이기 때문에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후광, 첫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어떤 창직가가 한 명이 정말 좀 저명하게, 그리고 저명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창직을 해가지고 유명해지면 거기를 따라오는 그런 그 창직가들이 어떤 후광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을 딱 직업명을 들었을 때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직업을 이름만 딱 보고도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업은 이 창직 네이밍을 하는데 특히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요. 우선은 먼저 해야 됩니다. 창직은 남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정부의 어떤 인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창직을 하고 창직 네이밍을 먼저 해서 실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네이밍을 먼저 해서 뭐 특히 뭐 네이버라든가 각종 SNS로 선점을 하게 되면 이 남이 이 창직을 해서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창직을 했다. 그러면 사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직 네이밍에다가 어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 직업명만 보더라도 아, 직업의 어떤 서비스, 제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명을 만들었는데 아, 이거 보니까 별로 뭐 안 좋아. 그러면 과감히 또 가차없이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직업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매체, 특히 요즘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리는 효과, 그래서 남보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창직 네이밍 기법을 몇 가지를 그 이 책에 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더하기법에서부터 쭉 해서 오버래핑법까지 이 8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 지금 전문가법 한글이나 영어는 똑같이 드니까 7가지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더하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와 직무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다, 또 업종이 있다, 직무가 있다. 그러면 같이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화라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고 또 플래너라는 직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걸 더해서 변화 플래너라고 창직 네이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실 또 문화 플래너, 이것을 다 더해서 사무실 문화 플래너라는 것을 창직 네이밍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빼기가 있죠. 장소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전문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네이밍하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로 사실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실습을 하는데요. 이 4가지의 이 카드를 다 더해서 여기에서 하나씩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4가지에서 어떤 변화라는 그 전문 분야를 뺀다라고 그러면 사무실 문화 플래너가 될 거고요. 이 사무실이라는 장소를 뺀다라고 그러면 뭐 문화 변화 플래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업종을 이제 문화라는 업종을 뺀다라고 그러면 사무실 변화 플래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문법은 좀 그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좀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어가 이제 거의 한글화 되다시피 한 영문법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다 더해서 뭐 장소에 예를 들어 도시다 그러면 시티, 또 뭐 업종이다 문화다 그러면 컬처, 또 생활이다 그러면 뭐 리빙, 또 컨설턴트, 이게 합친다라고 그러면 시티컬처 리빙
컨설턴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좀 이제 이렇게 너무 길면은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더했다가 아까 같이 빼기법으로 다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가법입니다. 어떤 ER 또 OR 또 한국말로 뭐 사 또 전문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스쿨 서포터 또 뭐 도시문화 기획자 또 심리평가사 이렇게 전문가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고라고 하면 이제 IST죠. 그래서 커피스트, 뭐 시티컬처리스트 또 시티컬처리스트, 시티컬처리스트 그리고 퍼스널 컬러 리스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차법입니다. 교차는 서로 이렇게 쭉 더했다가 이것을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교차법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버래핑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중복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다 또는 뭐 트래블이다 그리고 디렉터다 그러면 이걸 합쳐서 스포 트래블 디렉터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단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치는 이렇게 총 이제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에듀티 카드라고 해서 우리 이제 창직교육협회에 그 이사로 있는 그 이만규 대표님이 그 메인 컨텐츠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그 카드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양하게 진로, 취업, 창업, 창직 다양한 분야로 이 카드를 활용하고 실습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진로 카드, 기업 카드, 또 NCS 카드, 부서, 전문, 기술, 장소, 역할, 직급, 직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업 교육할 때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직장 실제 이제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의 어떤 직급이 뭔지, 직책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창직 네이밍을 할 때도 주로 이제 이 박스로 되어 있는 NCS 부서, 전문, 기술, 장소, 역할 이 6가지의 카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창직 네이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조합하기 전에 자기가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창직가로 갈래, 나는 창업을 할래, 나는 프리랜서로 할래, 또는 나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취업을 할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네이밍을 할 때는 이 NC에서부터 역할까지 쭉 나열을 카드를 쭉 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정보통신 그리고 비서 지원 그리고 이벤트 홀로그램 도시 또 커넥터 중개자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이것을 다 선택을 하니까 길죠. 그랬을 때 어떤 뭐 교차법이라든가 또 오버래핑법이라든가 또 빼기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네이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벤트 홀로그램 뭐 도시 중개자 또는 바꿔서 도시 이벤트 홀로그램 중개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직업을 조합해 가지고 어떤 것이 듣기가 좋고 또 기억하기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네이밍을 하는 실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제 책의 극히 일부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카드뉴스로 조금 어설픈 감이 있지만 제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창직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광화문에 가면 뭐가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딱 광화문 밑을 보면서 취업이 그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럼 창업을 하려느냐 그랬는데 이제 기지개를 활짝 피면서 아니다. 창직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는 창직을 배우려면 창직교육협회에 오세요. 여기는 제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 항아리에다가 이 캘리그라피를 쓴 게 아니고 캘리그라피하고 항아리에 있는 맨 항아리를 들면서 제가 광고판을 해가지고 저런 광고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본 것을 사진으로 한번 담으면서요. 여기까지 제가 몇 분, 20분 넘었나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